수평은 맞나? 오케이. 자, 보자. 76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는 0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자, 허근 갖는다라는 거는 판별식만 세우면 되죠. 이런 애들은. 자, 얘 판별식이 0보다 어때 되는 건 거야? 그치. 요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잘 걸어주시기만 하고요. 얘네들 곱해가지고 빼는 거니까 플러스 3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이 됐겠네. 전개해주면 이거 왜래? 3a 제곱 전개해주면 4a 제곱 됐을 거고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9 빼기 27이니까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야? 9 빼기 27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겠다. 그죠?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허근을 갖도록 해야 되니까 작아야 그치 허근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2a 제곱 미로 조금 약분시킬게요. 9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2, 1, 3, 3 맞불 이러면 3 나오겠네. 그럼 2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라서 4의 값 가지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몇 가지? 3까지. 그럼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5란 말이야.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정수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그치 0, 1, 2 이렇게 4개 있다.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아이 진짜. 오케이. 아. 자, 잘 봐. 또 가려버리네. 됐다. 자,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요거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런 조건을 내가 찾았을 때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이런 애들을 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전부 다 별표입니다. 별표. 여기 별표, 여기 별표, 여기 별표. 이 조건을 외울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원리를 알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1번, 2번, 3번 이런 애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대놓고 이런 조건을 거는 문제 외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모르면은 아예 손이 안 대지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자, 잘 보세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요.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일단 두 근이 존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허근이라고 하면은 양수, 음수가 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실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럼 이 두 근이라는 거는 무조건 실근일 테고 실근이 존재를 했다는 거니까 첫 번째로 판별식을 먼저 거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어떠면 실근이 존재하는 거야? 그치, 크거나 일단 같은 것까지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면 서로 다른 뭐 실근이, 두 근이 다른 말이 없잖아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정확하게 안 적혀 있으면은 같은 경우까지도 포함을 꼭 시키세요.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양수라는 거는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일단 둘 다 부호가 같다는 얘기잖아. 플러스 플러스로. 그럼 당연히 곱했을 때 0보다 어떻게 써? 클 거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양수랑 양수 됐으니까 당연히 0보다 어떻게 써?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걸어버리면 일단 밑에 거에서 부호가 같다는 게 확정이 돼버리고, 그럼 풀풀 아니면 마마라는 건데 두 개 더해가지고 양수 나왔다는 거는 풀풀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걸면은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가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보면 마이너스 뭐분의 뭐?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건 거예요. 여기 적혀있죠. 마이너스 a분의 b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여기서 뭐라고 읽혀? a분의 c잖아요. 그래서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세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거는 일단 근 존재하게 만든 다음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외워두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요 옆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 적혀있죠.
요거가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0보다 크다는 걸 말하는 거고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알파 베타 0보다 크다는 걸 얘기한다 라는 거를 옆에 좀 써주세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자, 모두 음수라는 이게 부호가 확정이 났단 말 자체가 또 이 두 근이 무슨 근이라는 거야? 허근이 아니라 실근이라는 거기 때문에 실근을 일단 존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판별식이 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건 거고 모두 음수이려면은 당연히 알파 베타가 또 0보다 어떻게 했어? 부호는 일단 같으니까 음수라서 양수가 됐겠다. 그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랑 음수를 더한 거니까 0보다 어때야 돼? 작을 거라는 건 거죠. 요 조건이 따라오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그게 0보다 작을 것이고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인데 a분의 c 여기 0보다 클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 거죠. 그러니까 1번을 알면 2번은 유도하기 쉽고요. 자, 마지막은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자,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는 겁니다. 부호가 다를 때 다름. 뭐 하나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거 아니야. 이거는 같아부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냥 알파 베타. 다시 말하면 a분의 c. 두 개 곱했을 때 부호 다른 거 두 개 곱하면 0보다 어떻게 되지? 작아지는 거 아니야. 요것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알파 베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것만 풀어버리면은 판별식은 알아서 0보다 크게 돼 있어요. 자, 판별식이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야. 이까지 괜찮죠? b제곱이라는 거는 실수 제곱이기 때문에 원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ac라는 거는 여기서 a분의 c가 음수였기 때문에 ac 당연히 0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이 그 두 개 부호가 달랐으니까 0보다 작다는 거라서. 그럼 양수에다가 음수랑 여기 음수 곱해서 양수 됐겠죠? 그럼 이거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아, 그러면은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거는 판별식 0보다 크다는 걸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만 걸면 끝난다는 건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요거를 외워줘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시험을 칠 거예요. 내가 이거 써놓고 이거 쓰면은 너희가 이거랑 이거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연습이 돼야 모든 문제가 조금 스무스하게 풀리거든요. 자, 80번 풀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x 더하기 n 플러스 7은 0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조건이 들어왔다 맞죠? 그럼 일단 두 근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자, 4분의 d n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7 이게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전개 먼저 할게. 플러스 2m 마이너스 m이니까 m 1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6 이게 0보다 일단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건 거예요. 그럼 얘 풀어주면 2, 3 풀마니까 m-2, m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서 첫 번째 이 판별식에 대한 그 해가 벌어진 값이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1번 조건이고요. 자, 2번 두 근이 모두 음수를 했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음수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럼 얘가 0보다 어때 되는 거야?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작아야 할 거라는 건 거지. 그럼 마이너스 2 나눠주면은 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럼 두 번째 해가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다음 마지막 두 근의 곱까지 걸면 된다는 거예요. 두 근의 곱은 여기서 m 플러스 7이 되는 거죠.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부호는 같은 거라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m이 마이너스 7보다 크겠구나. 그럼 세 개를 전부 다 연립시킬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보다 크다. 그럼 세 선이 전부 다 연립되는 거는 여기밖에 없다. 그죠?
그럼 내 최종에는 뭐가 되냐면 m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되는 건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 조건을 전부 다 걸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분명히 얘기했다. 이거 시험 칠 거라고. 자, 여기다가 대빵만한 그 별표를 좀 쳐주세요. 엄청 큰 별표. 엄청 큰 별표. 엄청 큰 별표 빨리 쳐라. 엄청 큰 별표. 이상한 연필 같은 걸로 끄지 말고 예쁜 형광펜 같은 걸로 해. 아, 여기서 안 되던데. 자, 근의 분리. 이거는 우리는 축약해서 뒤축함이라 부를 겁니다. 근데 아마 수령쌤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또 다르게 부르시거든요. 뭐 함대지 이렇게 아마 소개를 하셨을 거예요. 기억나나요?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이거 세 가지 조건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거를 우리는 근의 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일단은 조건을 보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이미 걸려 있습니다. 이 판별식 d라고 하고 fx를 이거라고 하자. 자, fx 이렇게 쓸게요. 자, 라고 했을 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좀 이해가 동반돼야 되거든요.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렇게 외워두는 것도 뭐 좋긴 한데 이걸 그래프로 그려놔야 돼요. 그래프로 그려놓고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는 거는 2차 함수가 일단 두 근이 이렇게 존재를 했다는 거고, 여기 두 근이 이렇게 알파, 베타 있다는 건 거죠. 딴 건 몰라도 이 알파, 베타가 p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는 모든 조건이 뭐냐면 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조건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2차 함수가 x축과 이렇게 만나게 해줘야 두 근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지금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은 이 등호 떼시고, 아무 말 없으면은 d가 0보다 일단 크거나 같아야 된다까지 써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게 d입니다. d, 제가 말한 d. 자, 그 다음에는 함수값을 거는 거, 함수값. 요 함수값이 지금 여기 p 있죠, p. 지금 나는 p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뭐 숫자 2라거나 3이라거나 마이너스 1 이렇게 숫자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자, p의 위치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 함수에다가 p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x축보다 위에 있는 좌표가 될 거기 때문에 fp가 함수값이 0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 p의 위치가 알파까지 오는 게 가능하다면 등호를 또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내가 유도리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려면 일단 뒤축함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나도 안 틀리게 되는 거예요. 연습이 정말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두 개만 걸면은 그림이 뭐도 가능해지냐면, 판별식 이렇게 지나잖아요. P가 여기 있어도 이 두 조건을 만족하게 되거든요. 두 점에서 만났고 P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두 근이 모두 P보다는 크다라는 건 거지. 근데 P가 여기 있으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아,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의 방정식을 거는 겁니다. 2차 함수는 반드시 축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축을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x는 마이너스 뭐분의 뭐? 2a분의 b 이렇게 구하기로 했죠. 여기 a와 b를 가지고 그냥 뭐 꼭지점 찾아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크다 이렇게 걸어버리면 이 상황이 이제 없어지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시험 칠 겁니다. 요거 주고 요거 주면은 너희가 이거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얘가. 자, 두 번째.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이번에는 P가 어딨냐면 여기 있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한끗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두 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이면은 뺄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수값 FP가 0보다 무조건 어때? 내가 그림을 보면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P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X축보다 위에 있네. 0보다 크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 추계 방정식.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일 텐데 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한다. 이렇게 세 개만 걸면은 모양이 이거 말고는 안 그려지는 건 거예요. 자, 마지막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자, 이거는 또 조금 다릅니다. 자, 문제 이거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P가 있다라는 거는 두 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을 거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있으면은 P가 어디 있다는 거냐면 요 정중앙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이 P가 여기 있다는 건 거예요. 이거는 조건이 이렇게 많이 붙지 않아요. 딱 하나만 걸면 돼요. 그게 뭐냐면 함수값입니다. FP가 이제는 X축보다 밑에 있지. 0보다 어떻다는 거야? 작다. 이것만 걸면 되는 거야. 왜냐? 두 근인데 판별식까지 안 걸어도 되나요? 얘는 어차피 R을 볼록한 놈인 거잖아. 그럼 위치 관계가 원래 3개거든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함수값이 음수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두 개는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걸어주면 두 근 무조건 발생했고 P라는 것도 이 두 근 사이에 있다는 걸 모두 다 이제 말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걸면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보고 그래프랑 계속 연관지으면서 생각해보시고 외운다고 해서 다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공부를 하세요. 자, 그럼 84번 풀어볼게.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이걸 보고 그래프로 일단은 그려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딸딸딸 외워서 풀면 무조건 틀려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 두 근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대충 그려. 그냥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게만 하면 돼요. 그때 1보다 작다는 거는 1이 여기 있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왜냐면 두 근이 얘랑 얘니까.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근이 존재하게 하자. 아, 이거 뒤축함이지. 함대디지. 근의 분리지.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할 거고요. 여기 서로 다르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같다도 붙이는 겁니다. 두 번째 함수값 걸 겁니다. F1이 0보다 어때야 돼? 그치, 여기 보이잖아, 내가. 0보다 커야 되고, 자, 추계 방정식 써볼게. 여기서 추계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x는 뭐가 돼? 그냥 k가 되는 거예요. 이 축이 1보다는 어때 되는 건 거야? 작아야 된다. 이 세 개만 잘 걸면 되는 겁니다. 자, 풀어볼게. 자, 판별식. 얘는 4분의 d 쓸 수 있겠다, 그지? k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k. 자리 바꿀게요. 플러스 k 마이너스 6.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3, k 마이 2가 되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수직선상에 바로 표시할게요. 벌어진 값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3보다 작고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F1, 1 집어넣자. 1 마이너스 2k 플러스 6 마이너스 k 얘는 7 마이너스 3k이고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k가 3분의 7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3분의 7이면 2보다 좀 큽니다. 3분의 7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K가 1보다 작다. 1 여기 있겠죠? 1보다 작다. 세 선이 다 겹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말고 없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내 범위는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될 거라는 건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거를 내가 미루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다 해버리면 머리 터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껴놨다가 이제야 하는 거니까 충분히 공부를 해주세요. 이거는. 자, 4차 방정식 근의 판별. 이것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저걸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해볼게. 봐봐. 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때 m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됐다. 자, 이 문제는 잘 보시면은 x 4제곱 잘 봐요. 밑에 것까지 쫙 다 보고 올게. x 4제곱 있죠? 그 다음에 x 제곱항 있죠? 그 다음에 상수항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차식이에요. 밑에 것도 확인해 볼까? 밑에 거 x 4제곱 있지? x 4제곱 있지? x 제곱 있지? x 없는 거 상수항 보기 차식이고 x 4제곱 있지? x 제곱 있지? x 없는 거 이거 제곱이니까 넘겨봐야 x 제곱밖에 안 되죠? 보기 차식. 보기 차식에 대해서 근의 판별을 하는 건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일단 여기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x제곱, 어떤 실수든 간에 제곱을 하면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만 t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방정식이 뭐라고 바뀌냐면 t제곱 플러스 2mt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갑자기 다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기 차식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얘가 뭐라 했냐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래? 4개의 실근을 가져래요. 그러려면은 이 방정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근이 일단은 서로 다른 게 2개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실근만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이 방정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t가 마이너스 2랑 3이 나왔다고 칩시다. 근이. 근데 실제 근은 t 값이 아니라 x의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t의 원래 모양이 x니까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죠. 치환하기 전으로. 근데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허근 아니야, 허근. 그럼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내실근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과 여기에서 허근 2개 발생하는 거고 여기서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나오는 거야 또? 두 실근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서로 다른 내실근이 나오게 되려면은 음수가 아니라 어떤 실근이 나와야 돼? 양수인 거, 뭐 5든 뭐 7이든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양수만 2개 다른 게 나오면 여기서 풀마루트 5, 여기서 풀마루트 7 이래야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4실근이 발생한다는 건 거예요.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밑에 거는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쌤이 여기서 알려드렸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모르겠으면 그날 들고 오셨을 때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생각하는 시간 좀 가집시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t가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가졌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건 거예요. 이까지 이해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외웠습니다. 자, x 4제곱 플러스 2m x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0이 서로 다른 4실근을 가지고 싶다. 다른 4실근을 가지고 싶다. 이 말은 뭐냐면 자,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t제곱 플러스 2mt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0이 뭘 가져야 되냐면 서로 다른 2개의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가 나요? 요거를 해석이 가능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아까 했다시피 판별식이 0보다 일단 어때야 돼? 서로 다른이 붙었으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커야 되고요. 2개가 양수라는 거는 이 2개만 걸면 된다고 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도 0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알파 베타도 이거를 t에 대한 거에서 걸게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d 구해볼게. 4분의 d는 절반 제곱 m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m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m 플러스 3, m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 거니까 밑에 표시할게. 마이너스 3보다 작고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지? 마이너스 2m. 그게 0보다 크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나눠주면 0보다 작다 되겠네. 0보다 작다. 알파 베타는 여기서 뭐야? 마이너스 2m 플러스 이게 0보다 크다는 거니까 2m이 3보다 작다라서 m이 2분의 3보다 작다가 됐겠네. 2분의 3 여기 있겠죠? 작다니까 전부 다 열을 시키면 얘밖에 없는 거고요. m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지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자, 저 꺼버리자. 누구 아무나. 고마워 얘나야. 자, 꺼버리고 지금 제가